주가가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NFT나 메타버스의 흐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 가운데 또 중심 기업인 비덴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죠. 비덴트에 관한 얘기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재준 대표님, 먼저 가상화폐 시장 최근 흐름이 어떤지 조금 위험자산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가상화폐 종목들이 쇼크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만 했어도 이제 약 14%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57,000여 달러에서 48,850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전고점 대비했었을 때 25% 폭락을 했고요. 가상화폐 폭락 원인을 살펴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랑 그리고 긴축 정책 이슈들이 결국은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가상화폐의 이 자산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상화폐들은 이 과열론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도 좀 큰 폭으로 크게 이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좀 출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가상화폐가 20% 이상 폭락을 하였습니다. 어제 이제 좀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전고점을 찍었던 상황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암울한 분위기가 좀 연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대거 출현을 하였습니다. 6억 달러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산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포 심리로 좀 영향을 받은 부분들로 좀 풀이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이 버크셔 해셔웨이 부회장이 찰리 먼거도 자본시장의 버블이 현재 심각하다는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라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주 가운데 최근 급등한 종목이 바로 비덴트인데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대 주주이죠. 그러면 변리사님, 비덴트는 어떤 회사인지, 원래 가상화폐와 또 관련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본업은? 네, 이제 비덴트는 이제 방송용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약간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고성능 HD, UHD 방송용 모니터를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 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비덴트는 방송용 전문 장비 회사로서보다는 비트코인과 이제 관련성이 이제 높게 평가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비덴트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방송용 장비의 실적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등락이 약간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방송 장비 사업은 몇 년간 적자 또는 이제 수억 원 규모의 이익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빗썸을 통한 이익을 한참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핵심은 그래서 본업인 방송 디스플레이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그쪽에서 또 이제 이익이 나면서 회사는 또 이익이 나잖아요. 이재준 대표님, 그러면 비덴트가 이제 여러 연합군들과 함께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빗썸의 지분을 더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인바이오젠, 초록뱀 여기를 통해서 NFT, 메타버스 사업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미래가 좀 어디로 갈지 기대도 되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비덴트가 이제 12발행 결정을 하면서 일단 인바이오젠 기존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투자로 인해서 인바이오젠의 지분율을 더욱 증가시켰고, 그래서 지배 구조를 더 견고히 할 부분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이면서 투자 성과까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에서도 현재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빗썸의 기획인 이 개발을 통해서 습득한 P2P 네트워크 기술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프로젝트를 현재 발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래경제 산업인 이 메타버스나 NFT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비덴트 관련 초록뱅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빗썸이 이 최초로 NFT 블록체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빗썸 라이브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버키 스튜디오랑 이 빗썸이 이제 120억 원을 공동 출자해서 현재 사업을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빗썸이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뱅 미디어와 협업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빗덴트에 투자한 물류 운송 전문 기업인 초록뱅 컴퍼니는 이 초록뱅 미디어 컨텐츠 전문 기업인 초록뱅 미디어 지분을 또 30% 정도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결국 빗덴트는 초록뱅 미디어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NFT 쪽 관련해서 미래 메타버스 사업 지출을 위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백과 NFT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사의 지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빗덴트와 빗썸, 위메이드 중심의 종합 NFT 플랫폼을 구체화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그 지분 구조나 하려고 하는 걸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말로 숫자를 들으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빗덴트고, 빗덴트의 최대 주주가 말씀하신 인바이오젠이고요.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또 올라가니까 버키 스튜디오가 있어요. 게다가 말씀하신 초록뱀 미디어, 또 위메이드, 이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요. 그 동맹군들의 연합을 잘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경민 변리사님, 그럼 빗덴트 이제 사실 본업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아까 방송용 미디어 장비 이런 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쪽에서의 기술력은 어떤지 좀 본업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예, 이제 빗덴트가 네. 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더 유명한 회사가 되긴 네. 했지만, 국내에서는 방송장비 시장에서 강자로 예. 유명한 회사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방송장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를 돌리자면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을 지금 주요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소니 다음 가는 세계 매출 2위를 차지하며 톱티어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사업 분야인 방송장비는 제작, 송출, 송신, 수신 장비 등이 있는데, 빗덴트의 주력 제품은 이제 이 중에서 제작 장비인 방송용 디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제작, 송출, 중계, 편집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사용되는 장비고요. 빗덴트는 이제 고유의 색 보정 기술과 자체적으로 설계한 FPGA가 있고, 생산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컬러와 화질을 재현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색을 표현하는 기술이 방송용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색과 디스플레이에 되는 색의 그 표현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색 표현의 균일성이 높아야 되는데요. 이 점에서 빗덴트의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아와서 국내에서 좋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자 계층이 일반 가정이 아니다, 방송 사업자가 수요자 계층이다 보니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요가 급증해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 투자가 조금 얼어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 수요차가 한정되어 있기도 있고요. 시장이 조금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덴트는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5년간 마이너스 60억에서 12억 수준의 연간 영업이익을 내오다가 다른 새끼를 찾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빗덴트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사업 아이템을 기획 중이다, 메타버스 사업을 진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요즘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지금 다 한 번씩 건드리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기술들이 방송장비 사업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둘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정의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방송장비 사업 분야의 기업의 기술력과 영업력은 매우 우수했던 것은 사실이나, 시장의 성장성의 한계를 느껴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빗덴트의 특허 현황까지 정경민 변리사님께 듣고요. 주가나 재무 얘기는 이재니 대표님께 좀 묶어서 들을게요. 네, 특허 현황은 어떻습니까, 변리사님? 네, 빗덴트 특허는 총 41개 검색이 되고요. 네. 등록된 특허는 13개고 몇 개는 이제 연차로 납부를 안 해서 포기된 그런 특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에도 10개 정도 특허 출원이 되긴 했지만, 현재 지금 출원 수나 특허 개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이제 연도별 출원 그래프를 보시면은 빗덴트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는
2014년부터 이제 멈춰 있었거든요. 예, 더 이상 특허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기술 개발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분야는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영상 처리 장치, 영상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는 전혀 없었고, 다만 이제 빗썸 코리아가 이제 3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 중에 2건을 등록시킨 바가 있는데, 거래소 관련 특허이지 블록체인 관련 그 원천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구조도 좀 바뀌고 있고 중심은 이제 가상화폐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이 어려운 거죠. 이재준 대표님 실적, 재무 봐주시고요. 네, 주가 부분까지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앞서 변리사님께서 이 비덴트에 대한 기업 개요를 말씀해 네. 주시면서 뭐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는 수익적인 측면, 매출이나 실적적인 측면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조금 되는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네. 당기 순이익에서 1,800억 정도 지금 현재 순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 뭐냐면은 타법인 출자에 대한 현황으로 해서 지분법 이익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쉽게 보시면 말해서 빗썸이 돈을 뭐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보실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산 현황도 봤었을 때는 이 비유동 자산에서에 대한 이 타법인 지분법, 타법인에다가 지분 취득 현황이 5천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지분법 이익으로 해서 빗썸 홀딩스랑 빗썸 코리아에서 나오는 그 매출과 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 비덴트가 현재 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회사는 미래 먹거리로서 NFT와 메타버스, 결국은 이 안에는 컨텐츠도 들어가고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빗썸을 인수한 부분들도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포지셔닝은 이 방송 장비 쪽이 아닌 결국은 이 메타버스 NFT로 지금 현재 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해서 이 주가도 이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이 버블에 대한 부분, 과열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9월 달 들면서 3개월 동안 거의 네이키드로 원웨이로 거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9,400원에서 37,000원까지 거의 4배 이상 올랐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 2개월 이 매수세를 수급을 보면은 기간이 약 147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는 이 일별로 투자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이 사거리 연속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물량인들 나오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21선에서 좀 매수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RFA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